윤석열 정부 당신이 몰랐던 극악의 사실.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먼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이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죄의 주체는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인데 왜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것을 대신해야 할까요? 외교부 또한 일본 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에 압류할 자산도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굴욕적인 외교라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초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제 식민지 시대 여운택 이춘식은 신일본 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의 공장에서 강제 동원되어져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패망 이후 여운택 이춘식 등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5월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인이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나이는 14세 15세였습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08년 결국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그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강제징용당했던 한국인 수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위안부가 전쟁터에서 성적 착취를 당했던 사례라면 근로정신대는 노동력 동원이라 틀렸지만 실상 정신대로 모집해놓고 위안부로 끌려가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안부와 동일시 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전쟁 후 귀국하여 정신대에 일을 했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안부로 오인당할까봐 그들은 숨겼던 것입니다. 비일비재했던 역사의 유린. 또한 근로정신대는 1944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지에서 모집되었으며 이들은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고 경상북도 등에서 모집된 소녀들은 군수업체, 후지코시 철제공업 주식회사 도야마 공장에서 강제로 노역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일본의 기업은 확실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 조선, 대한제국의 사람들을 함부로 강제로 납치하고 핍박하고 강제 노역시킨 죄, 강제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았던 죄. 하지만 결국 위의 재판은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에 의해 파기됩니다. 그는 매우 유감이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 협정 등 4개 부속협정으로 식민 지배 시기에 체결된 조항 및 협정을 무효로 하고 한국에 자금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미 판결은 1965년에 이뤄졌기에 국제법적으로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일축했으며 반면 한국은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맺은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개인 배상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실질적인 사과가 생략된 국내 기업이 대위 변제를 해주는 일본의 우호적인 굴욕의 선택을 한 것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과연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그들이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어야 할 대한민국은 지금 없습니다. 국가의 배상은 끝이 났지만 아직 개인의 한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한은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와 진심 어린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